살다 보면 유난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말투가 늘 날카롭고 화를 쉽게 내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레 멀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지치고 마음이 더 약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회복력도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맴돌고 자꾸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누군가가 내 평온에 침범하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먼저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화, 기분, 말투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다치는 삶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12가지 마음 지키는 기술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리학 책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만 쓸 수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습관, 누구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기술들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해도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은 상처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욱하는 사람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3초 고요법입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예민한 말투로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반응하면 상황은 더 커지고 내 감정도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 3초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 보세요. 이 3초가 상대의 불을 더 키우지 않고 내 감정의 문을 잠가주는 가장 간단한 보호 기술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 자주 다퉜는데 이 방법 하나로 갈등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말 대신 먼저 멈추고 숨을 고르니 화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3초는 짧지만 내 감정에는 아주 큰 변화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말하지 않고 먼저 멈춥니다. 이 멈춤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 기술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화나면 나도 움츠러들고, 상대가 예민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짜증내면 그 짜증이 내 하루를 망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전부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원래 말투가 세고, 누군가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누군가는 늘 불만이 많죠. 그건 그 사람의 평생 습관이자 그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서 내 마음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성격 센 언니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감정, 그걸 내가 받을 필요는 없지. 이 말 하나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감정 분리는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갑자기 톡 쏘는 말투를 쓰거나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 우리는 보통 바로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즉시 맞받아치면 순식간에 갈등이 커지고 상대의 화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거리를 둡니다. 거리두기란 상대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지키기 위해 잠깐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예민하게 말할 때 지금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갈등은 이미 반 넘게 꺼진 상태가 됩니다. 60대 한 어르신은 감정이 격한 아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배우고 나서 아들이 화낼 때 방으로 잠시 들어가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니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리두기란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던진 날카로운 말이나 무심코 뱉은 가시 같은 표현들이 아무런 필터 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꽂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가드, 즉 마음의 보호막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마음 가드를 올린다는 건 상대의 말을 저 사람의 감정일 뿐, 저 사람의 습관일 뿐, 저 사람의 문제일 뿐,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따지기 전에 일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번 걸러주는 심리 필터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형제와 말다툼이 오래 이어졌지만 이 마음 가드를 익힌 후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형이 화낼 때도 이제는 저건 형 성격이지 하고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마음 가드가 올라가면 상대가 말한 그대로를 내 마음에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필터를 설치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세요. 상대의 말은 상대의 것이고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아프게 꽂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라보며 기대도 크고 감정도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도 크게 흔들리고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이럴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역할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불친절하게 말했을 때 왜 내게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즉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바쁜 역할이구나. 지금은 신경이 예민한 역할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퉁명스러워도 내 아들이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지금은 피곤한 역할이구나. 이렇게 보면 상처가 훨씬 덜합니다. 60대 한 어머니는 며느리의 무뚝뚝함 때문에 힘들었지만 역할 보기를 시작하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순간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순간의 역할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상대의 행동을 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도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잠시 맡은 역할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가족끼리 왜 저렇게 말해? 이런 마음이 있으니 작은 말에도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마음을 지키는데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로 보기입니다. 사람을 성격으로 보지 말고 그 순간의 역할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말투를 썼다면 내가 싫어서 그러나? 라고 해석하면 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느리는 바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은 예민한 역할이구나. 그러면 감정이 훨씬 덜 상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순간 맡고 있는 상황의 역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짧고 투명스러울 때 왜 나한테만 저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금방 쓸쓸해지죠. 하지만 지금은 지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감정이 줄어듭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늘 속이 상했지만 이 관점을 알고 난 뒤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날 그 순간의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역할로 보면 상대가 갑자기 미워지지 않고 내 감정도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마음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 상처도 덜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처한 역할을 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욱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이 내게 그대로 옮겨옵니다. 상대가 화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표정이 굳고 말투도 날카로워지죠. 이게 바로 감정 전염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켜도 내 감정까지 켤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감정은 스위치처럼 내가 직접 껐다 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아내가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며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 스위치는 켜진 상태고 내 스위치는 내가 끄면 되지. 그 후로 아내가 목소리를 높여도 본인은 일부러 행동을 느리게 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가볍게 감정 스위치를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싸움이 70%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감정 스위치를 끄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숨을 길게 한번 내쉬기. 숨은 감정을 가장 빨리 안정시키는 도구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기. 대답을 미루는 순간 감정의 연결선이 끊어집니다. 셋째,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리기. 감정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자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상대의 화는 나와 분리되고 내 감정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해야 켜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화가 올라와도 내 감정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억울한 일, 불편한 일, 괜히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들까지.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다. 이 세 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참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괜찮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0대 여성 한 분은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늘 마음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스타일이지. 괜찮아. 오늘 하루만 지나면 잊힐 일이지. 신기하게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싸움이 줄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 상황을 가볍게 넘길 힘을 줍니다. 게다가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지나갈 거야. 괜찮아,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하는 순간 몸의 긴장이 슬며시 풀리고 감정의 방향도 바뀝니다.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상황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괜찮다는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상대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의 주인이 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아들이 짧게 대답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 말이 귀찮은가? 이렇게 해석하니 매번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상담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드님이 짧게 대답하는 건 그분의 스타일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감정은 내 선택이구나. 이후에는 아들의 불친절한 대답을 듣고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저 말투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자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불편했을 일들이 금세 사라지고 마음도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이름 붙이기. 섭섭함, 당황, 서운함.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약해집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온 이유를 잠시 살피기. 대부분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마지막은 선택하기. 그냥 흘려보낼까? 아니면 반응할까? 이 선택권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상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남의 말에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가 거슬리고 표정이 불편하고 만나고 난 뒤에는 괜히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가족이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모든 마음을 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오래된 친구니까 하며 억지로 만나고 들어주고 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관계 내가 조절해도 되는 거구나. 그 후로는 만남 횟수를 조금 줄이고 대화 시간도 줄이고 듣기 싫은 주제가 나오면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 2번 만날 것을 한 번으로. 둘째,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기. 내 마음 깊은 이야기는 편안한 사람에게만. 셋째,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정해두기. 상대가 너무 힘들게 하면 먼저 자리를 마무리해도 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불편함이 크게 줄고 관계의 균형이 잡힙니다. 기억하세요. 거리두기는 차갑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나를 지켜야 상대와도 더 오래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말을 툭툭 던지고 배려 없이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은 정말로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박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문제이지 내 가치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아버지는 아들이 말로 상처 주는 스타일이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느려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은 늘 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아드님의 말투 문제지 형님이 못나서 듣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상처가 생긴 게 아니었구나. 그 후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무심하게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말투는 저 사람의 습관이지 나를 평가하는 말은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분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리고 상처도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 내 해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말의 감정과 내용을 구분하기. 목소리는 화가 나 있어도 내용은 별것 아닐 때가 많습니다. 둘째, 말투는 그 사람의 습관이라 생각하기. 습관은 나와 무관합니다. 셋째, 마음속에서 필터를 하나 세우기. 여기서 필요한 말만 들을게. 이렇게만 해도 상처의 강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상대의 말이 곧 내 마음의 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투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그 말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대부분 나를 지치게 하는 기준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은 단순해야 하고 짧아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기준을 붙들고 있다 보니 매번 마음이 상하고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만 힘들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한 걸음 물러서자. 무리라고 느껴지면 하지 말자. 마음이 편한 방향을 우선하자. 이 3가지 기준을 정한 뒤 놀라울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기준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단순할수록 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을 적어보기. 이걸 알면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생깁니다. 둘째, 편안했던 순간도 적어보기. 편안했던 상황이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됩니다. 셋째, 기준을 10초 안에 말할 수 있게 만들기. 기준은 길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짧고 분명해야
위험한 순간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 가장 강력한 보호벽이 됩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편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말투를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이 계속 다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무한 걸까? 그래도 사람이니까 하며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벗어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 남험담, 심지어 본인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했죠. 그는 30년 동안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 후 그는 연락을 조금 늦게 하고 만남도 한 번씩 건너뛰고 대화도 깊게 하지 않으며 조용히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킨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더니 마음이 살더라. 관계를 떠난다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결정입니다. 지혜롭게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나에게 손해가 반복되는 관계인지 살펴보기. 대화만 하면 지치고 만나면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는 길이 늘 무겁다면 그건 내가 떠나야 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바로 끊지 말고 서서히 거리 두기. 연락 주기를 늘리고 만남 횟수를 줄이고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셋째, 떠난 뒤 죄책감 느끼지 않기. 떠나야 하는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늦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는 평생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생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내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욱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가족, 가까운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도 서운해지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게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를 하나의 역할로 바라보는 눈, 감정 스위치를 끄는 기술, 괜찮다는 한마디, 그리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연습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리 두어야 하는 관계도 있고 때로는 떠나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마음,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 내일부터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조금만 달라져도 내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